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미국 지수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저번 주 말에 좀 많이 밀렸던 형국이었습니다. 자, 우리 국내 선물 일봉상에서의 추세, 지지력까지 다 온 상태고요. 야간장 때 약간의 추가적인 저항들 뚫고 내려온 이후에 약간의 반등 주고 끝난 상태입니다. 여전히 윗구간들, 저항들 강력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아직 주중에서 얘네들 아랫자리들 308지수를 깨지 않으면 우선 얘네들은 지지력을 봐줄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는 307지수 지지력에 312지수 저항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볼 생각이고요. 전반적인 흐름들은 307지수 아래로 빠지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수렴 보합권에 그대로 들어서 중심 노름을 하게 되겠죠. 이 구간들 일봉상에서 수렴 안 구간이 한 10호 내외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도 다시 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에 대한 인지를 할 생각이고요. 우선 빠지기 전까지는 이 구간에서 하방 제약, 한마디로 하단부를 크게 낮추지 않고 보합권 뛰면서 반등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전일 거래일 때 310지수 후반 자리들이 강력한 저항들이었고요. 빠진 이후에는 반등을 줄 때 지속적으로 막혀있던 구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308부터 307지수까지 오늘 지지력 예상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310, 그 다음에 2차 예상 저항 312지수로 보고 대응을 하겠다. 단 하반 경직성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반등은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윗구간이 강력하다면 추가적인 저가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합권이라는 설정 하에 하방 경직, 하방을 낮추면 반등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보시고 장중의 움직임들 좀 더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 내동매매로 매수 매도를 지속적으로 바꾸면서 쫓아가기보다는 전략을 세우셔서 손절 라인과 그 다음에 어느 기준을 넘어가야지 내가 좀 안정감 있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기준을 못 넘어오면 추세가 더 날 수 있는지를 기준 설정해서 싸우는 보합권 매매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해외 선물 달러 인덱스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유로존의 강세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계속 견제하면서 봐야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합권 매매 전략들이 유효한 상태인데 그림들은 움직이고 보합권에서 한 번씩 추세가 나는 형태죠. 여전히 올해는 달러의 강세에 초점을 맞추고 1월달부터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2지수, 93지수가 지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94지수로 안착한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예상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4지수 후반을 바로 안착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보합을 뛰다가 아래 구간까지 한번 눌림을 주고 다시 반등을 줄 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바로 보합을 뛰다가 나중에 다시 돌파를 시도할 건지를 예상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가를 바로 경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굉장한 큰 싸움들이 있었죠. 하기 때문에 상단부 제약에 아래 구간들 지지하고 지속적인 보합을 뛸 가능성이 높은지를 우선 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94 초반 지수까지 밀리면 다시 그때 매수 강세를 다시 보는 게 좋겠지만 여전히 걔네들은 2, 3일 최소한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거는 이 구간들 추세 저항의 혼조세의 아래 구간을 칠 수 있냐 없냐겠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반등했을 때 반등의 매도 단타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추세 하단부 지지력에서 눌린 매수 쪽 짧은 손절이 가능하겠죠. 롱포는 여전히
윗구간에서 1차, 2차를 보셔야 되고 아랫구간에서 반등을 1차, 2차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혼조세가 좀 월요일, 화요일 날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기보다는 익절 잡고 단타부터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유로 FX 보겠습니다. 유로 FX 우선은 윗구간들 속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깨고 내려와서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우선은 얘가 6월물이죠. 이제 9월물로 바꿔서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은 6월물로 설명을 이제까지 드렸기 때문에 이해도를 위해서 얘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윗구간들 지지력이 받쳐주는지 속임인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고요. 얘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하단부들, 그리고 이거는 저번 주에 체크를 해놨던 구간들이죠. 그 다음에 각각의 마디가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바로 갱신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로 FX도 저가를 바로 깨는 건 어려울 거다. 1.15000 때는 지켜주고 다시 반등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의 혼조세 이후에 윗구간을 한번 치고 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만 계속적으로 저가를 깨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거냐에 대한 관점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좀 반등을 노려봐도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기준들은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1.16500 때 예상 저항을 둘 거고요. 얘네들은 9월물 기준으로 보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 9월물 기준으로 아래 구간들 깨지 못하는 강한 매물대 지지력들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눌림 매수 전략이 통하겠죠. 그 다음에 추세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 구간에서 쫓아가는 건 위험하고요. 저가 매수에 고가가 올라왔을 때 1.18000 때 매도를 잡으면 굉장히 좋은 구간들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혼조세에서 방향이 추가적으로 아래인지 위인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고요. 이 구간 안에서 갖고 놓으시겠다면 짧은 손절에 매수, 그 다음에 반등 매도의 짧은 손절, 그 다음에 마디를 두 개로 나눠서 공략하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좀 매매를 해보셨다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이라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일봉상에서의 추세 하단부 채널이냐 아니면 추세를 막아내는 싸움들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눌림 매수 64.50 때부터는 지속적인 매수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67달러 초반부터는 반등 매도 전략을 펼쳤었죠. 자, 저희가 20까지 기다리다가 안 와서 10부터 매도를 드렸었고 다시 80 때 재매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구간들 깨면 얘네들은 저가를 깨러 가는 그림들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매수와 그 다음에 매도가 싸우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혼조세 보합을 예상하면서 67.20을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지속적인 매도를 본다 해서 저번 주에 매수를 끝내고 매도로 돌려서 보기 시작했죠. 자, 그게 시원하게 성공하면서 다시 저가를 깬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65달러 예상 저항을 두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64.50부터 65.50 두 마디 딱 자리를 두 개로 보는 거죠. 64.50 저항이냐 65.50 저항이냐. 자, 그렇다면 우선은 1차적으로 64.50 저항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는 추세의 저항들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우선은 반등을 지속적으로 노려주시라. 그리고 나서 미장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걔네들 추세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혼조세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65달러를 맞고 다시 재매도를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 똑같죠. 지속적으로 확산 보았고 매매 전략이 유효한 상태였고요. 이 월요일 오기 전에 금요일부터 저번 주는 수령 구간의 전략들, 그 다음에 걔네들 매도를 쳐서 익절로 끌고 가는 전략들이 통했었고, 저희도 그렇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물론 유로 달러처럼 윗구간들 예상 지지력들 저항이 굉장히 속임들이
어중간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지지력에서 매수가 약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추세를 밀어내는 형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렴 안에 들 건지 아니면 얘네들을 뺄 건지죠. 한마디로 달러 강세가 바로 일어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보합해서 매수를 준 이후에 빠질 건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서 개인들한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걔네들 그래서 마디가를 나눠서 배팅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뭐 이렇습니다. 오늘은 1290달러, 그 다음에 1284달러 두 자리 저항을 갖고 있고요. 우선은 유로달러와 마찬가지로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하반 경직에 일봉상에서의 추세의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혼조세를 예상하고 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 유럽장 눌림에서 매수 반등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미장에서 추가적으로 1290달러 정도 오게 된다면 이 구간부터 반등 매도 전략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오전 월요일 화요일 얘네들이 저가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1차는 지금 자리, 그 다음에 2차는 1290달러까지 가능성을 보시고 1차 저항이 강한지 2차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테스트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미장 때는 우선은 반등을 추가적으로 충분히 준 아이들은 최소한 급락 자리의 절반 정도부터는 다시 추세 쪽으로 돌려서 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물론 확인하는 전략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우선 이 정도의 시황으로 여러분들이 자리값에서의 대응이 유용하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